네, 좀 오랜만이죠? 아, 오늘은 윤하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나가볼게요. 그냥 일단 지금 현재의 윤하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좀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워딩이 좀 셀 것 같거든요. 미리 말하는데 거의 비판으로 시작해서 비판으로 끝날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러니까 거북하면 그냥 뒤로 가기를 하세요. 안 보면 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 영상들을 완전 공개로 돌리고 나서 국대 선수 뭐 한두 명이 뭐 내 영상을 보고 부모님도 영상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서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뭐 얘기를 들었어요. 어째어째 흘러서. 근데 제가 유튜브에 완전히 공개한 영상들은요. 제가 블로그에만 공개했던 영상들에 비해서 워딩이 굉장히 약했던 것들입니다.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떻게 운동선수라고 할지 저는 좀 답답하네요. 예. 자, 그리고 또 쓸데없이 말이죠. 뭐, 너 그따위로 영상 만들어가지고 뭐, 돈 벌겠냐, 먹고는 살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유튜브를 가지고 뭔가 돈을 벌려고 뭐 그런 쪽에 목적을 했다면, 일단 지금 애초에 피겨를 안 했을 거고요. 주제가 피겨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컴퓨터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관련된 일을 했었겠죠. 영상을 만들려면. 또 설사 피겨라 하더라도 최근에 김예림이 5차에서 우승했잖아요. 응? 일본 애들 은메달, 동메달 만들고. 그러면 우리 흔히들 하는 말 있잖아. 연지곤지 만들었다고. 예, 그런 거 소위 말하는 조회수 빨리 좋은 걸 했겠지. 내가 왜 지금 이 윤하선을 하고 있겠어? 하나도 관심 없어요. 유튜브에서 돈 버는 거. 일단 제가 하는 말은 오늘 진짜 비판일 거고 워딩이 좀 셀 겁니다. 아마 제가 거의 블로그에서 하던 수준으로 할 거예요. 자, 윤하선이란 어떤 선수냐? 한국에 제가 예를 들어서 탑 3니 탑 4니 탑 5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문수, 김예리 이건 뭐 나이 순이긴 합니다만 거의 이런 선수들이 있었다고요 기존에. 그죠? 이 선수 바로 다음 번쯤에 제가 윤하선을 꼽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고 윤하선 다음에 신재하를 꼽았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윤하선이 여기 껴있을 수 있을까? 지금 윤하선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시작부터? 현재 개같이 멸망하고 있거든요. 또 왜 개같이 멸망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개같이 멸망하고 있는 이유는 윤하선이 별 볼 일 없어서가 아니라 나름 그래도 좀 하는 애였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어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제가 윤하선을 언제 봤냐면 한 19년인가 20년인가부터 봤었거든요. 제가 아마 처음 본 게 19년 무슨 뭐 등급제 대회였나? 뭐 하여튼 그거 나갔을 때인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만 그 당시에 박빛나 팀이었는데 이 박빛나 팀 선수들 특징이 있어요. 장점이라면 동작이 이쁘고 아름답고 잘 다듬어져 있어 점프들이. 그런데 스피드감이 좀 없어요. 전체적으로. 박빛나 팀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예, 스피드감이 부족해. 빙판에서 논다는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동적인 느낌보단 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러나 다르게 이제 장점을 본다면 잘 다듬어진 타입. 일찍. 그래서 얘를 봤을 적에 얘네들 다음번쯤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미래의 한국의 탑5다 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린 시절 로비스 주미어 시절에서 좀 했단 말이지, 자기가. 점수도 좀 나오고, 언니들한테 막 점수로도 근접하고 하니까, 당연히 꿈이 생길 거 아니야. 목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했느냐?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나가기 전에 얘가 아마 러츠 교정을 했을 거예요. 내 눈은 못 속여. 그 이후로 얘 러츠가 계속 흔들리거든요. 근데 주니어 그랑프리를 그때 초반 앞 대회 두 대를 뛰고 나서 성적이 안 좋았죠. 왜냐면 러츠 교정을 좀 어설프게 됐거든요, 그때. 이건 제가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했던 얘기예요.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이번 시즌 말고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때 딱 봤을 때 그 러츠 교정을 이게 뭔가 하다 만 듯한 이상한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점프가 전체적으로 불안하면서 대회 성적이 안 좋았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최영경 팀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랬을 적에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결국 그거예요. 어. 솔직히 저는요, 윤하선을 그동안 지켜봐왔지만, 고난이도 점프 쪽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이도 점프라는 게, 그러니까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 쪽을 갔을 때, 그것이 되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동작의 연계 과정에 전환이 빨라요. 근데 윤하선은 느린 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점수 때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 동작의 연계 과정의 전환이 빠르고 각 단계별 동작이 빠르게 움직였던 선수가 누구냐? 유영이에요. 이 중에서. 왠지 느낌이 오죠. 왜 유영일까? 트리플 악셀을 언더라도 뛰고 있다는 거야. 일단. 물론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지금 유영이. 이번 그랑프리를 봐도 다 알겠지만 유영이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닙니다. 제가 유영은 다른 선수하고 다르게 5학년 때 연기 영상을 보고 리스트에 넣었던 선수예요. 좀 다릅니다. 이 중에서. 속된 말로 냉정하게 말해서 이 6명 중에서 유영이 가장 싹수가 좋았죠. 싹수라는 표현을 쓴다면. 근데 반대로 여기서 좀 유영하고 다른 타입이 누구냐면 김예림이나 이혜인이나 윤하선이에요. 그럼 유형 다음이 누가 있냐면 은수 신지하거든요. 즉 뭐냐면 제가 말하는 김예린, 이혜인, 윤하선이라는 선수들은 고난이도 점프하고는 좀 안 맞거나 거리가 먼 선수란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 어쨌든 이 선수는 국제대회를 한번 치렀고, 어쨌든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주니어 그랑프리 두 대회를 치렀죠. 그리고 나서 최영경 팀으로 옮겼어요. 자, 그럼 최영경 팀의 특징이 뭐냐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최영경 팀에서는요, 일단 고난이도 점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팀이고, 그리고 동시에 어린 선수들의 점프 진도를 빨리 빼는 팀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자, 그렇다면 이미 주니어 그랑프리까지 나가고 트리플러츠 트리플토를 이미 뛰고 있던 윤하선 입장에서 점프 진도를 빼기 위해서일까요? 이미 트리플러츠를 뛰고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고난이도 점프 때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윤하선 트리플 악셀 뛰고 있냐? 아니죠. 쿼드토 안 뛰고 있죠? 그럼 뭡니까? 안 됐단 얘기예요, 가서도. 가서도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박빛나 팀에서 하다가만 그 러츠 교정, 그 어설프게 교정된 러츠를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은수 2019년 그랑프리 때 러츠 교정하다가 말아먹었다고 얘기했죠. 그죠? 예. 그 정도로 지금 윤하선이 멸망하고 있다니까 지금. 멸망각이야. 김예림. 그나마
교정의 그 여파를 가장 잘 비켜간 타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쭈뼛쭈뼛 튀어나오죠. 엣지 판정. 유형은 그나마 러츠가 아니라 플립이 롱엣지였으니까 좀 피해가 덜하고, 그리고 트리플 악셀을 어떻게든지 간에 뭐 랜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딱 그 정도예요. 그럼 이혜인, 이미 제가 앞에 한번 얘기했죠. 극단적으로 낮은 토픽을 이용해 가지고 러츠를 시도하고 있는 게 최소한 제가 지난 시즌에도 봤어요. 이번 시즌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지난 시즌,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러츠 교정을 시도했는지는 내가 몰라요. 내가 이혜인에 대한 관심도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매 대회를 살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가장 옛날 거는 지난 시즌 영상인데, 지난 시즌에는 이미 토픽이 낮아져 있었어, 극단적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 플립이 변질됐죠. 제가 이미 앞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해는 지금 러츠 교정하다가 플립이 변질돼가지고 플립의 어텐션 나오고 나니까 두 번째 참가했던 그랑프리 어떻게 했어요? 쇼트에서 플립을 빼버렸잖아. 로브로 바꿨잖아. 그러고 뭐 물론 프리에서는 플립에서 뭐 딱히 뭐 엣지 판정이 안 나왔지만, 그게 해결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심판 성향에 따라서 바뀐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이런 상황들을 윤하선은 학습을 한 상태잖아. 그죠? 윤하선이 그냥 아예 별 볼 일 없었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이런 고민을 할 만한 수준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제 말. 자,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를 좀 말아먹었고, 그 당시 시점에 윤하선 입장에서, 그리고 윤하선의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그리고 윤하선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게 그냥 한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선수가 되는 거였을까요? 아닐 거잖아. 생각을 해봐. 이 정도까지 갔으면 올림픽이나 월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선수인데. 꿈이 있잖아. 꿈. 그렇게 했을 때 당장 엣지를 교정하는 거하고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 토를 뛰는 거하고 어느 쪽이 먼저 우선시 됐을까? 이게 뻔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최연경 팀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가서 안 됐어. 가서 안 되고 나니 어쩔 수 없이 러츠 엣지라도 고쳐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그 교정되다가만 러츠거든요. 하다가만 러츠예요, 그게. 완전히 다 진행이 안 된 거였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안 돼 있는 러츠를, 최영경 팀의 단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장점은 진도 빨리 빼고 고난이도 점프를 권장하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 세부적인 걸 잡아주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최영경 팀에서. 그냥 선수가 센스껏 해야 되지 세부적인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 윤하선 최영경 팀 옮기고 나서 러츠가 정리가 안 됐어요, 전혀. 지금 만으로 1년이 넘었거든, 최영경 팀 옮기고 나서. 전혀 정리가 안 됐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러츠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연결 트리플 토가 안 돼. 연결 트리플 토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돼? 아, 러츠를 교정하고 있으니까 또 뭐가 안 돼? 플립이 문제가 생겨. 이게 지금 프로토콜에 나와. 자, 도약력이 부족해가지고 언더가 나오고 있어요. 나선. 그죠? 그다음에 플립도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프리로 가면 트리플 러츠는 됐는데 트리플 토 연결토에 문제가 생기죠. 이게 왜 이러냐면, 자, 윤하선이 트리플 러츠를 뛰고 나서 연결 트리플 토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연결 트리플 토를 뛰는 것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앞에 점프를 뛰고 나서 한번 다시 힘을 모아서 어영차 하고 트리플 토 뛰는 애들 있잖아. 그런데 윤하선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들어가는 타입이거든요. 그럴수록 앞에 점프의 착지가 중요한데 러츠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트리플 토에 힘이 부족해요. 예, 지금 이런 증상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플립의 엣지 판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건 이제 러츠의 영향을 받은 거죠. 러츠 교정에. 그리고 여기서도 Q 떴고. 야,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야. 결국 이거의 문제는 러츠의 문제인 거고, 플립의 문제 생겼고, 또 러츠의 문제 있고, 또 플립의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러츠 교정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야. 지금 점프를 지금 점수가 지금 얼마가 날라간 거냐고, 이게. 이해돼요? 자, 다시 이문수 얘기로 가서 2019년 그랑프리 러츠 교정 이상하게 했다고 했죠. 그걸로 인해서 말아먹었잖아. 단순히 점프 하나가 아니라고. 여자 싱글에서 트리플 악셀을 안 돼. 쿼드 토도 안 돼. 그런 선수에게 있어서 트리플 러츠가 엣지 교정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전체가 망가져요, 연기가. 지금 그걸 윤하선이 겪고 있다고. 그리고 우린 이런 걸 이제 세 글자로 표현하죠. 슬럼프. 슬럼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상황을 좀 알고 피겨를 봐야 돼. 일단 자, 쇼트를 잠깐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는 쇼트인데, 자, 느린 화면으로 갑시다. 자, 이게 첫 번째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 트리플 러츠 연결 트리플 토 못 넣었죠. 이게 아마 이거는 그걸 거야. 여기에 트리플 토를 넣으려다가 잘 안 되면 여기에 넣는다. 라는 이건 아마 플랜 B였을 거예요. 봐봅시다. 자, 여기서 예. 지금 이게 딱 그거야. 예. 이 지금 빙판에 끄어지는 거. 예. 이렇게 빠지죠. 예.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어텐션이어야 돼. 지금 러츠도 이상하다고 지금. 이게 뭐냐면 나 제가 공개 영상 시마다 마오니 뭐니 다 얘기했죠. 자, 이렇게 라인을 타는 선수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이해는 어떻게 했어요? 자, 이해는 여기서 토픽 됐거든요. 토를 여기까지밖에 안 들었으니까 여기서 여기 왔을 때 토픽을 했다고. 이해인이나 시마다 마오는. 근데 지금 토가 아직 여기 있잖아요. 토픽 안 되고 있어요. 제가 A하고 B라고 두 가지를 설명했죠. 예? 러츠를 뛸 때 정석적인 러츠 라인이고 B는 플러츠 라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동안. 지금 전형적인 B 라인을 타고 있잖아요. 그죠? B 라인 타고 있는데 토픽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예, 흘러나가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나갔고. 이걸 그런 그 지금 무릎 방향을 보세요. 무릎 방향도 지금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릎이 어떻게 돼요? 몸 안쪽으로 파고들죠? 거기다가 토픽을 하고 얘는 정석 토픽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릎도 여기로 파고들어.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만나지거든. 그리고 이거를 발목도 안 꺾여 보면 얘는. 최다빈이라면 발목이라도 꺾였겠지. 근데 발목이 안 꺾여. 그러니까 이런 어정쩡한 자세에서 도약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에서 도약을 했다. 그러면 원래 그냥 플러츠로 뛰던 때보다 도약력이 안 나오겠죠. 자, 도약력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회전이 부족하겠죠. 자, 여기도 보면 지금 회전이 지금 거의 크로스도 안 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점프를 뛸 때 이런 형태의 크로스도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거의 이렇게 왔거든요. 약간 이 크로스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예, 넘어지는 거야. 자, 내가 그때 신지아 3차 그랑프리 때 그 넘어지는 거 얘기했잖아. 크로스로 왔어. 근데 이걸 나를 돌리기가 힘들지? 힘드니까 이게 일로 빠지는 거야. 중심은 여기 있고 요로 몸의 중심은 요로 오는데 날은 요로 빠진다고. 자, 예. 몸의 중심은 여기 있고 날은 이렇게 돼 있어. 날이 어떻게 와야 돼? 요로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못 오잖아. 왜? 너무 회전이 모자라고 크로스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정이 되다가 말아가지고
도약력이 정상적으로 발휘가 안 되니까 이런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쩌다가 러츠가 성공을 해도 그 다음 연결 토룹이 빠듯해진다고요. 지금 그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반복이에요, 그냥. 자, 플립은 어떻게 뛰었는데, 예, 그냥 망가졌어요. 그리고 윤하선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박빈나 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장점 쪽이 뭐였어요? 연기 이쁘고 아름답고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 고난도 점프 쪽으로는 좀 그다지 빛을 못 보고 있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음악에 맞춰서 음악의 분위기를 살리는 건 괜찮았거든? 지금 이 연기를 실제로 보면은요. 온통 머리에 생각이 점프밖에 없어. 이제 보면 연기 동작이 건성건성인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내 눈에는. 점프에 가 있어. 점프가 안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피겨 스케이터가 점프가 안 되면 머릿속에 연기에 집중을 못 해요. 이건 제대로. 일단 프리를 좀 가볼게요.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가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빠지고. 네. 억지로 아우레지는 만든 것 같긴 하다. 빙판가의 각으로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아우레지는 된 것 같아. 근데 이 상태에서 도약력이 정상적으로 발생 안 합니다. 지금도 잘 봐. 거의 크로스거든? 나라면 이거 큐 떴습니다. 테크니컬. 내가 테크니컬이면 예, 큐 떠야지 이 정도면. 어떻게든지 간에 잘 돌렸어. 자, 그 다음에 예, 힘을 모아서 뜨지는 못해요. 지금 그 다음 연결 점프가. 예, 당연히 언더지. 예. Q에 가까운 언더가 아니라 다운에 가까운 언더예요. 이건 안 넘어진 게 용하다. 아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뭐다? 예. 러츠 교정 잘못돼서 나온 거다. 로츠 교정을 하다가 말아서 생겨난 일이다라는. 예. 이 뭐야 이게? 이런 동작. 그냥 딱 체다빈이거든요. 체다빈이 이런 식으로 러츠를 띄었어요. 근데 체다빈은 발목을 지대로 잘 꺾었지. 근데 발목은 체다빈처럼 꺾이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비정상적이라고 이런 게. 회전축도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자, 지금 이게 아마 룹인데 이 룹 같은 경우도 좀 위험했어요. 살짝 깔끔하지 못했어. 그다음 뭐 살코 양호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양호하고 플립 그다음에 중립으로 가버리네. 예. 지금 이거 보면 발목을 봐. 러처를 뛸 때 발목 꺾으려고 하는 동작이 플립에서 나오고 있어. 이러면서 지금 어텐션 뜬 거라고요. 그러니까 러처를 교정할 때 플립에 이런 식의 영향을 준다고. 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심판들이 한국 선수 차별하려고 준 게 아니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뼈또러츠. 이거는 음, 역시 크로스죠. 예. 마찬가지예요. 예. 몸의 중심에 비해서 날은 이쪽에 있죠. 너무 빠져 있잖아. 날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 회전이 부족해서예요.
회전이 여유가 없어서 날이 몸의 중심 쪽으로 따라가 주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신지아 3차 주니어 3차 그랑프리 때 넘어진 거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루진 않을게요. 이 경우도 그래. 예. 이것도 다운에 가까운 언더지. 어? 이게 Q라고? 아니 이렇게까지 윤하산한테 편파적으로 잘해주잖아 심판이. 무슨 차별이야. 이거 그냥 언더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어. 자, 노출 불안하고 연결토 불안하고 플리베지 불안해. 연결토 아니 단독 트리플토 안 뛰잖아요. 그러면 연결 트리플토가 트리플토 전부야. 러츠가 불안해, 플립이 불안해, 연결토가 불안해. 이거 뭐 가지고 점수 먹을 건데 이거? 뭐 가지고 점수 먹을 거예요? 트리플 악셀 쿼드를 뛸 것도 아닌데. 예. 내가 괜히 지금 개같이 멸망하고 있다고 얘기하겠어? 좀 심각한 상태라니까? 아니 내가 탑5라고 했던 애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 나 진짜. 그거 알아요? 지금 윤하선 측에 그 러츠 교정을 시도했던 방법을 박빛나 팀이 신지아한테는 안 쓰고 있거든요. 이게 좀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거야. 박빛나 팀에서 작년에 윤하선한테 러츠 교정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한데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를 뛰는 모습만 봤을 때는요. 박빛나 팀에서 최우선이 윤하선이었어요. 윤하선에게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봤거든 나는 신지아보다. 그러니까 교정도 시켰던 거야. 그러니까 박빛나 팀에선 윤하선이 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하선한테 러츠 교정을 먼저 시켰는데 잘 안 됐어 일단. 그러고 나서 윤하선이 바로 최은경 팀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신지아 쪽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는 뭐 특별히 뭐 어떻게 뭐 교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월락 티가 잘 안 나. 저도 잘 안 봐가지고 지난 시즌에는. 근데 이번 시즌 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윤하선의 교정을 하면서 실패했던 걸 좀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 이런 멘트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윤하선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윤하선 때 시도하려고 했던 교정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교정을 해보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는데 안 된 거고 신지아 같은 쪽에서는 그냥 엣지 판정을 적당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럼 이문수는 어떤 경우였느냐? 윤하선에 가깝고요. 이혜인은 또 사실은 좀 더 제대로 하자는 쪽이었지만 토픽을 낮게 든다라는 좀 요즘 다른 나라 선수들도 쓰고 있는 트렌드화된 방식을 쓴 거고요. 이혜인은 그나마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윤하선이 박빛나 팀에 남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저 러츠 교정 방식을 유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바꿨을 건데
최영경 팀으로 가고 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지금 윤하선이 하고 있는 방식은 아사다마오가 실패했던 방식이고 이문수가 실패했던 방식이에요. 최다비는 성공했죠. 왜? 극단적으로 발목 꺾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게. 최다비는 트리플 악셀을 안 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교정이 제대로 될 만큼 발목을 꺾는다. 그거 자체가 트리플 악셀 뛰는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악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서 성공한다? 그 자체가 트리플 악셀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전부 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게 스포츠라는 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야구 한번 봐봐요. 매년 시즌에 가을 야구 할 팀 찍으라고 하면 해설자 전문가들 전부 다 달라.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문가 10명 불러놔봐. 의견이 같은가. 똑같은 점프를 두고더라도 제가 뭐 이런 여러 사람들하고 의견을 주고받아 보면 의견이 달라요. 단지 이거는 내가 만드는 영상이니까 나의 생각을 담는 것뿐이죠. 지금 이제 오늘 한 얘기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알겠죠? 결국은 뭐냐? 러츠 엣지 교정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러츠 교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스노우볼이 굴러가지고 그냥 개같이 멸망하고 있다는 얘기. 그럼 이 말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러츠 엣지 교정이고 나발이고 포기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방법. 포기하고 예전에 괜찮았을 때로 돌아가는 거죠. 한 2년 전으로. 2년 전에 윤하선 괜찮았어요, 나름. 한 2년 전쯤에 윤하선을 봤을 때 내가 여기 다음번에 들어갈 거라고 내가 탑5라고 얘기했었던 거니까. 뭐 엣지 판정 나오겠지. 그래도 이렇게 멸망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엣지 교정을 포기한다고 해서 옛날 점프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옛날에 어떻게 뛰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다듬고 관리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최영경 팀. 난 아직도 그런 쪽으로의 역량을 최영경 팀에게서 난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간단해요. 로추 교정 제대로 해내는 거지. 근데 이미 봤죠, 지금? 이미 영상에서 봤잖아요. B라인을 가지고 제대로 된 러츠 교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극단적으로 토픽을 낮게 하든지 아니면 A라인으로 바꾸든지. 둘 중 하나잖아. 제 공개 영상 봐오신 분이면 알겠죠? 커튼이 X처럼 A로 정상적인 러츠 라인으로 바꾸든지 B라인을 계속 쓸 거라면 극단적인 토픽을 낮춰야 돼. 이혜인처럼. 시마다마오처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 생긴다? B에서 극단적인 토픽을 낮게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겨요? 도약력이 약해진다는 문제는 그대로죠. 근데 최근 윤하선의 체형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펑퍼짐해졌잖아요. 몸이. 피겨 다른 종목이면 상관이 없어도 피겨 스케이터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이문수나 뭐 이혜인이나 이런 선수한테는 어떤 유튜버가 뭐 체형 변화가 오고 나서 기량이 하락했다는 표현을 내가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이문수의 기량 하락은 체형 변화 때문이 아니니까. 그런데 윤하선한테는 체형 변화가 좀 있어요. 영향이. 피겨 쪽에는 안 좋은 체형으로 좀 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B라인에서 토픽 낚기 들기 했을 때 제대로 된 교정이 될지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A라인으로 바꾸는 거는 이 정말 시즌을 한두 개 정도 날려먹는다는 각오를 하고 들이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B라인으로 플러츠였던 선수가 A라인으로 고쳐서 정석 러츠가 된 거는 커트닉스 말고 없거든요, 내 기억에. 그 커트닉스 같은 경우도 몇 년이 걸렸어요. 과연 윤하선이 그 몇 년을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면 단 한 번에 비시즌 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코칭 역량이 최영경 팀에 있을까? 그리고 그걸 버티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윤하선에게 있을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결국 윤하선이 아싸라게 핫발이었으면, 정말 별 볼일 없는 선수였으면 엣지 교정이고 나발이고 그냥 러츠 뛰는 거에 급급했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차라리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나름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어? 희망이 있으니까 뭔가 더 잘해보려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거나 처음부터 제대로 잡혀나갔으면 다 좋겠지만, 근데 이런 사례가 참 없어요, 보면 이 바닥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무슨 뭐 윤하선 안티도 아니고, 내가 윤하선 안티였으면 2년 전에 내가 왜 이 4명에 이어서 한국의 탑5라는 소리를 내가 왜 하겠냐고. 어? 나 진짜 절대 제가 뭐 윤하선 안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름 기대를 걸었던 선수라고, 나는 내 입장에선. 그런 선수가 아, 전형적으로 선수의 어떤 피겨 스케이터, 특히 여자 싱글 여싱이 망가져가는 전형적인 스토리를 밟아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여러분 피겨를 이제 막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네. 일단 뭐 대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윤하선에 대해서는. 아, 싫어요. 존나 박히겠네, 진짜. 여기까지.